분권과 균형 발전,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그간에 준비한 균형 성장 전략, 또 지역 균형 발전, 그리고 자치 분권의 강화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한번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지방시대 5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,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.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줘요?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죠.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11개월, 15일 된 사람은 왜 안 주는 거예요?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 수출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습니다. 수출 기업들한테 미리 좀 교육을 좀 하든지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. (2023년) 니우에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 모두와 수교를 하면서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과 태평양 가족이 되었습니다. 그간 2억 4천만 불 규모의 ODA 사업을 통해서 보건, 교육 등 분야에서 우리 태평양 도서국들과 상생 번영의 협력을 이어오면서 태도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. 대한민국과 우리 태평양 도서국들 간에 앞으로도 더 깊고 넓은 관계가 맺어지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. 최근에 갑자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신없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. 이제 새롭게 도약해야 되는데 산업 경제 발전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,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가 아무래도 우리가 매우 경쟁력을 가진 전망 있는 영역으로 생각됩니다.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국내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게 제대로 좀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생태계가 튼튼해야 아마 지속적으로 길게 봤을 때 성장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.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좀 기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함께 모색해가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요?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.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소위 양극화, 양극화 극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. 어떻게 속도를 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보기 국가 데이터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게 많지가 않아요. 국가 데이터야 잘 관리해야 되고 통계도 공정하게 투명하게. 근데 이게 데이터의 중요성이 소위 인공지능 사회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해졌는데, 양질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잘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농식품부는 보니까 진짜 이게 뭐 관련 기관도 많고 업무도 많고 그렇대요.
그런 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고 개통 연결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예, 이것도 농림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맞습니다. 이거를 그렇습니다. 해야 국내 콩 국내 옥수수가 홍등에 살아요. 네.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. 이 포괄임금제가 악용돼서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죠.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어요.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는 거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는 거고 양자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손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, 인생이,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. 이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. 업무 보고 자리라고 하는 게 더군다나 첫 업무 보고라서 매우 딱딱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합시다. 모든 국민들한테 한글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듯이 사실은 AI를 익히게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. 이게 핵심이죠. 갈수록 약해지는 거군요. 그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. 네.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에 3%를. 앞으로는 이런 거 위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들 다 당한다.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.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심사 업무라든지 뭐 방송사들 그 엉터리 보도하고 막 편향 보도하고 이런 거 하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나 아니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이나 뭐 그런 것들은 통상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 떨어지게 그런 거에 대한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정말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연관성도 많고 또 영향력도 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겁니다. 전세 사기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. 좋은 데를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죠. 속도가 안 나고 지지부진한 건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. 최대한 신속하게. 속도가 생명입니다.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. 이제는 그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. 질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개성과 창의성을 말하는 거겠죠. AI는 예를 들면 한글처럼 산수처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. 이제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뭐 당연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도구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. 그걸 제도로 도입할 수 있을지는 엄청난 큰 벽을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것 고민거리긴 해요.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과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131건의 법령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.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빠르고 정확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다 이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